한영기 조합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한영기 조합장님은 저희가 가장 궁금해하는 통합 재건축의 솔루션을 제공하실 것입니다. 네, 통합 재건축의 신화의 주역 한영기 조합장님을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한영기입니다. 예, 제가 지난주에 이 양지마을을 30일 날 설명했습니다. 거기가 한 2, 3년 동안 독립정산제냐, 그 다음에 제자리 재건축이냐, 아니면은 그냥 섞어서 하는 거냐, 이걸 가지고 2, 3년 동안 싸워서 해결이 지금 안 되고 있고, 선도주기에 선정이 돼 있지만 한 발짝도 지금 못 가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저한테 강연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갔는데, 거기서 신탁사가 도저히 신탁사가 있지만 내가 지난번 설명회에서 신탁사를 저는 왜 쓰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방식이라고 얘기를 했고, 거기 대한민국 1등 신탁사라고 하는 신탁사가 있는데도 3년 동안 조정 자체를 못 합니다. 그런 분쟁 해결이나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근데 어찌됐든 지난번 설명회 한 번으로 거기는 3년 동안 해결을 못한 게 거의 해결이 돼서 어제 저녁에 아마 합의서를 쓴다라고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요. 보통은 이렇게 설명이 한 번에 해결이 되는데, 이 분당, 이 시범, 삼성하고 한양은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 더 지금 꼬여서 내가 이걸 왜 2번씩이나 와야 되는지 정말 이해를 못하고 왔는데요. 진짜 오늘 신탁 방식이나 조합 방식이냐는 내가 설명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 여러분들은 올해도 특별정비구역에서 지정 못 되고 지금 이대로 가면 떨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저는 딱 보면 압니다. 지금 여기 새로 만든 여기 회장님 계시지만 이 위원장님, 한양에 기존에 이종석 위원장 있는 재준이하고 새로 만든 통합 시범 한양 재준이하고 지금 2개로 쪼개져 있죠. 이런 상태가 오늘 그래서 이 설명에도 이종석 위원장을 가지 말라라고 지금 한 단지에서 이렇게 시작하면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올해 신청 자체도 제대로 못할 가능성이 있고, 신청하더라도 이 2단지가 서로 밀어넣고 하면 100%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올해 떨어지면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아마 분명히 2단지로 완전히 갈라지면 영원히 이런 특별정비구역에는 지정이 안 되고요. 아마 한 10년 뒤에 다른 데가 거의 다 되고 이렇게 쪼개진 데가 몇 개 나올 겁니다. 더 마지막에 여러분처럼 쪼개진 그런 단지들 하나씩 한 10년, 15년 뒤에나 단독으로 재건축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건 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긴급하게 사실은 설명을 준비한 게, 도대체 한양에 이종석 위원장 있는 재준이가 어떻게 탄생을 했고 왜 이런 식으로 지금 끌고 왔는지, 왜 지금 이런 사단을 만들고 왔는지 진짜 알고 싶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일주일 동안에 모든 자료를 갖다가 다 점검을 하고 나름대로 제가 이 결론을 내고 왔습니다. 이거 먼저 해결하지 않고서는 여러분들의 신탁 방식이다, 조합 방식이다 이런 의미 없을 것 같아서 정말로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좀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한양 재준이 내분과 문제점 해결 방안, 이게 제일 큰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시간이 되면 신탁 관련 기사들만 좀 보고 넘어갈 거고, 통합 재건축의 성공 실패 사례를 좀 한번 잠깐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특정 재진 위원장들이 여기뿐이 아닙니다. 목동, 여의도, 그 다음에 분당, 이 특정 이 재준 위원장들이 도대체 왜 신탁 방식에 이렇게 목을 매는지 이거 저는 정확하게 압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돼요. 반드시. 그 다음에 한양 재준이가 내가 여러분한테 뭘 잘못했나요? 제가 여러분한테 돈을 요구했나요? 특강하면서 한 1억 요구했나요? 저 여러분들이 저기 이혜림 위원장이나
서울에 한 대여섯 번 찾아가고 통사정하길래 지난번 설명 한번 해준 죄밖에 없어요. 근데 왜 저를 비난한가요? 자, 저를 비난하는 데는 몇 군데가 있습니다. 저한테 잘려나간 조합장들, 저한테 잘려나간 위원장들, 저한테 잘려나간 시공사들, 이런 사들은 원수를 진 사람들이 저는 저기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보셨죠? 일요시사 같은 그런 찌라시 기사 한 30만 원 주면 그냥 내주는 그런 기사 가지고 그냥 퍼나르고 그러는데요. 도대체 저를 왜 비방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한신 시범 한양의 미래비전, 시범 1구역 재건축 성공을 위한 제안, 공지사항 질의응답을 정말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금 많이 지체된 것 같아서요. 먼저 이종석 위원장을 좀 알 필요성이 있어요. 정말 휘황찬란합니다. 꾼입니다, 꾼. 재건축은 정말 일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쪽 방에는 작정하고 지금 들어왔습니다. 자, 2016년 7월 달에 수내마을에 임대로 살다가 미금 청솔로 집을 사서 이사를 왔습니다. 그래서 2년 3개월 살고 2018년 11월 달에 정든마을 1년 4개월 살고 다시 팔고 수내파크타운 다시 매수를 해서 여기는 1년을 살았네요. 1년. 그 다음에 2021년 3월 달에 시범 한양을 매수해서 지금 4년 6개월째 살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거 상식적이지 않소. 어떻게 집을 불과 4년 9개월 만에 3번을 팔고 4번을 사서 이사할 수가 있나요? 한 1년 단위로? 내가 볼 때는 정말로 이런 데 와서 이런 위원장이나 신도시 재건축에 어떤 발을 담그고 싶었던 게 아닌가. 그런데 여의치 않으면 또 이사하고 또 여의치 않으면 이사하고, 그런데 딱 시범 한양에 들어와서 이사 온 지 3개월 만에 제주에 들어갑니다. 드디어 입성을 합니다. 자, 입성을 하니까 이사갈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4년 6개월이에요. 지금까지 위원장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불과 7개월 뒤 2021년 10월 달에는 여기 4단지 삼성한신, 그 다음에 한양, 우성, 현대, 그야말로 메이저 4단지의 통합 재준 위원장에 등극을 합니다. 대단합니다. 이걸 일정별로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021년 10월 달에 시범, 이게 4개 단지 초대 추진위원장, 통합 추진위원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2022년 1월, 그러니까 불과 3개월 뒤에 요 타이틀을 이용해서, 요 통합 타이틀이면 이게 지금 거의 9,000세대에 육박하는데, 분당에서 제일 크죠. 여기 4개 단지를 합치면. 이게 통합 재준위원장이라는 타이틀을 걸머쥐고 3개월 뒤에 분당 재건축 연합회를 결성합니다. 이게 분재연입니다. 분재연. 대단합니다. 자, 그 다음에 불과 7개월 뒤에 22년 8월 달에는 신도시 재건축 연합회라는 걸 또 설립합니다. 신재연. 여기는 왜 설립했나? 자기가 설립해놓고 여기서 아마 퇴출당한 것 같습니다. 퇴출. 그래서 또 새로 만듭니다. 그 다음에 불과 5개월 뒤에 다시 시범 한양 재준위원장에 추대됩니다. 제가 볼 때는 정말로 시범 한양에 이렇게 인재가 없어서 이분만 계속 이러는지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2024년 4월에 드디어 이 양반이 4개 단지 통합 재건축을 깨버립니다. 자, 우성 현대 너 나가. 우리 수리할 거야.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건 내칩니다. 진짜 현란하게 자기 사람만 내치는 게 아니고요. 구역까지 이름까지 내쳐버리고, 이때 왜 내보내냐? 여기에 말도 안 된다. 왜 너 이렇게 독단적으로 결정하느냐 해서 드디어 한양 재준위원 7명이 나와버립니다. 당신은 도저히 같이 못하겠어.
그때 한양 그 입대일을 중심으로 해서 한양의 그 재준이가 TF 하나 더 넘어갔네. 그 다음에 5월 달에 한양 재준이야. 자, 아까 그 이전에 4월 달에 해산을 시켜버리고 혼자 남았다가 그 다음 달에 삼성 한신 재준이하고 MOU를 체결합니다. 이때 삼성 한신 재준이는 이종석 위원장의 이런 행태를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MOU를 체결했던 것 같고요. 그때도 다시 통합위원장에 추대합니다. 정말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이 분당에서는 내가 볼 때는. 그 다음에 불과 1개월 뒤에 또 한양 재준이하고 한양 선도 TF라는 오늘날처럼 두 개의 이 재준이로 또 쪼개집니다. 또 쪼개져요. 이때 이종석 위원장의 불통, 독단적인 업무 처리, 그 다음에 이때 다시 한양 재준이 6명이 탈퇴해서 입대율 중심으로 오늘같이 또 TF를 또 구성합니다. 자, 이때 탈퇴한 한양 재준이 6명의 당시 용수상이 뭐냐? 이종석 위원장한테 성남시 발표 이전에 시행 방식 신탁이냐 조합이냐 이거 업체 결정하지 말아라. 왜 이렇게 서두르냐? 신탁 방식으로 왜 이렇게 서두르냐? 이거 서두르지 마라. 이거 당연한 얘기예요. 업체 접촉은 위원장 하지 말고 반드시 위원들과 협의해라. 신탁사도 뭐든 업체를 혼자만 만나고 다니고 이상한 짓을 하니까 당신 혼자 하지 말고 공개적으로 위원들이랑 같이 만나라. 이거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런 걸 안 들어줘요. 한양위원장의 역할에 충실해라. 왜 자꾸 이상한 단체를 만드냐? 네 타이틀을 이용해서.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아니 지금 뭐합니까? 신재 만들어서 지금 뭘 하고 있죠? 성남시 발표 전에 우성과 현대를 분리하는 결정을 하지 말라. 성남시에서 구체적인 어떤 안 발표하기 전까지는 내치지 말아라. 이 의원들이 대다수 얘기하는데 내치고 지 마음대로 하는 거죠. 하나도 안 들어주죠. 그러니까 다시 6명이 나올 수밖에요. 그때 입저 대표 회의의 그 입장문입니다. 여기 그대로 나와 있어요. 3가지 요구 사항들이. 이런 너무나 당연한 요구 사항들 요구하는 게 당연한데 그때 한양 재준이가 어떻게 했어요? 이종석 위원장 쪽 재준이가 입대일을 비리 쫓는 사기꾼들 취급했죠. 그랬죠. 전애들이 사기꾼들이야. 뭔가 비리를 쫓아다니는 애들. 그렇게 씌워서 이 사람들을 거의 와해시켰습니다. 지금 통합 시범 한양 재준이도 어떻게 매도하고 있죠? 뭔가 비리를 있다. 뭔가 금품을 요구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거짓말을 해서 지금 매도를 하고 있죠. 이 싸움이 결국은 여러분 재건축을 좌지우지할 겁니다. 이 새 재준이가 삼성하고 잘 마무리해서 그 특별정비구역에 신청하고 선정이 될 건지 아니면은 결국은 지난번처럼 요 입대위가 만들어준 TF팀처럼 이종석 위원장의 일방적인 공격에 쓰러져서 양쪽에 난립하는 그런 상황이 생겨서 이번에도 특별정비구역에 들어가지 못할지 이거는 지금 조만간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2024년 작년 12월입니다. 삼성 한신 재준이하고 한양 재준이가 드디어 1차 내분이 시작합니다. 아까 작년 2024년 6월인가 TF를 구성했는데 불과 6개월 만에 또 내분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이종석 위원장이 있는 팀은 어떤 단체든 어떤 사람든 못 견디고 튀쳐나오던데 싸움이 시작됩니다. 자, 이종석 위원장이 삼성 한신하고 통합 운영 중 이미 동작청산제 제자리 재건축을 하기로 약정이 돼 있었는데 이걸 일방적으로 파기하겠다고 공문을 보냈답니다. 아니 이런 독선이 있어요. 이런 독재자가.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이게 마음에 안 들면 내쳐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종석 위원장의 독단적인 업무 추진에 대해 삼성 한신에 도저히 안 되겠다. 당신은 당신 혼자 단독 위원장 하지 말고 공동 위원장 하자. 삼성 한신에 1명, 그 다음에 한양에 1명.
이렇게 끝까지 우겨서 일단은 관철시켰고, 이게 관철되니까 일단은 봉합이 된 모양입니다. 봉합이 돼서 2025년 2월, 금년 2월에는 이 한양 제주인이 드디어 이종석 위원장이 사퇴를 합니다. 왜? 한양 내부의 제주인 의원 일부하고 한양 주민들이, 야, 당연히 돼야 될 우리가 이 선도직에 떨어졌어. 그럼 누군가 책임져야지 해서 방법이 없이 사퇴를 했답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물러났으면 지금 이런 사태가 안 왔을 겁니다. 이대로 물러나게 했어야 되는데요. 자, 그런데 거의 눈물로 눈물까지 흘렀는지는 모르겠는데 정말로 사정 한 번만 기회 더 달라고 빌어서 다시 한번 기회 주기로 했답니다. 이때. 그래서 이종석 위원장을 계속하는데 찬성이냐 반대를 설문으로 조사를 했답니다. 설문으로 조사했는데 이 설문이 누구도 모르고 이종석 위원장밖에 모르는 깜깜이, 법적인 어떤 법적으로 인정도 안 되는 방법으로 깜깜이 설문조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선관위원이나 위원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제껴놓고 셀프 설문조사 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설문조사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설문조사가 찬성 몇 명이 참여했고 찬성이 몇 프로고 반대가 몇 프로인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30% 이상 40%가 참여했고 참여자의 95%가 찬성해서 제가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이 한 장 선언으로 다시 등극을 합니다. 여기를 실제로 40%가 참여한지 그게 95%가 찬성했는지 귀신도 모릅니다. 아니 이런 놈의 선거가 어디 있어요? 자, 불과 또 한 5개월 만에 삼성 한신하고 한양 제주이가 2차 내분이 지금 결국은 또 시작됩니다. 기존 운영지정을 한양 측에서 대폭 삭제 내지는 변경 또 요구를 한 명입니다. 또 불과 몇 개월 사이에. 그 다음에 이종석 위원장 독단적인 성남시에다가 위반 제한 방식 의견서를 삼성제 공동위원장한테 한마디 얘기 없이 또 위원들한테 회의도 없이 혼자 가가지고 의견서를 냈답니다. 이게 김정은입니까? 여기에 김정은 살아요? 이렇게 재건축이 되는 겁니까? 이렇게? 자, 6월 달에 조합 신탁 LH 방식에 대해서 최소한 제대로 세 군데를 불러서 한 자리에 모아놓고 제대로 비교 설명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방식을 결정하자라고 삼성이 요구했는데 이거 묵살합니다. 사실은 거의 무시합니다. 협조 안 합니다. 왜 협조 안 할까요? 신탁 방식 이미 결정했으니까. 또 어떤 신탁사가 들어올 거 이미 결정돼 있으니까. 이런 설명회 당연히 해야 될 설명회를 안 하죠. 그러니 합리적인 삼성의 제준위원장이 이걸 계속 보고만 있어야 될 겁니까? 진즉 안 나온 게 저는 이상합니다. 진즉 안 내어진 게. 자, 그런데 2020년 6월 14일 저하고 LH하고 여기서 설명을 했는데 이종석 위원장은 주민 참여를 아예 홍보도 안 했죠. 그 다음에 7월 달에는 한양 제주에서 신탁 방식을 아주 노골적으로 선전하고 7월 초에 했던 신탁 방식의 이 설명회는 엄청나게 동료해서 그 신탁 방식 설명을 듣도록 했죠. 그래서 결국은 8월 8일 날 도저히 안 돼서 그 삼성에서 한양 제주인하고는 파트너십을 종료를 선언하고 그 다음에 지금 통합시범 한양 제주인하고 업무 협약을 체결해서 지금 오늘 이 자리도 같이 주관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8월 달에 한양 제주인이가 한양 주민만을 상대로 또
또 그놈의 신탁사 설문조사입니다. 원래는 세 군데 다 이렇게 비교 설명이 하고 삼성 한신하고 한양 제주인하고 같이 합동으로 설문조사를 진짜로 제대로 법적인 요건을 갖춘 업체나 방식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방식을 결정하기로 해 있었는데 이렇게 혼자 일방적으로 이렇게 갑니다. 혼자. 자, 일단 삼성은 제껴놓고 한양이에요. 근데 여기서 결정적인 거. 신탁사가 14개가 있는데 1, 2, 3, 4, 5등을 뽑아놓고 KB부동산 신탁을 1번에다 놓습니다. 1번. 2번 어디, 3번 어디, 4번 어디, 5번 어디까지 딱 놓고 선물을 받으면요. 여기서 물론 2등 했어요. 1번에 있으면서도 2등 했어요. 저기 5번에 있던 애가 아마 1등 했을 거고요. 진짜 이걸 제대로 아는 사람은 그나마 그 비교표를 보고 5번을 찍었을 거고요. 웬만한 사람은 그냥 1번에 체크합니다. 1번에. 그래서 2등 됐어요. 이것도 편파적이야. 특정 KB, 그놈의 KB. 또 여기 이 설문조사도 깜깜이. 법적 효력도 없어. 이거를 진짜로 931명이 했는지 그중에 90%가 찬성했다는 이거 두 회사를 뽑았다는데 이거 아무도 몰라. 그 다음에 8월 30일 드디어 또다시 두 회사만 불러서 이 자리에서 설명해야죠. 이 자리에서. 도대체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신탁사에 목을 맬까요? 그것도 왜 KB 신탁에. 근데 여기에는 주민이 120명밖에 안 왔답니다. 그래서 현재는 9월 6일 현재 통합시범 제준이하고 한양 제준이하고 삼성 한신 제준이가 지금 특별정비구역 위반 제한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데 이 싸움이 계속되면 어려워집니다. 자, 이종석 위원장이 있는 데는 모든 조직이 와야 됩니다. 모든 조직이 분열됩니다. 한번 볼까요? 2024년 4월 총 17명의 한양 제준이가 있는데요. 이 4월 달에 7명이 결국은 나갑니다. 도저히 이 사람 독재, 그 사람 업체만 살살살 혼자 만나고 이 사람 운영 방식에 도저히 같이 할 수 없다고 해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불과 1개월 뒤에 또 2명이 또 나옵니다. 그 다음에 2024년 7월 또 2개월 있다가 6명이 또 나와서 그때 입대위 중심으로 TF팀을 만들어서 새로운 제주인을 만들었죠. 불과 2개월 사이에 또 이렇게 6명. 2020년 이제 좀 담담하다가 25년 3월 달에 또 4명이 나옵니다. 예? 자, 여기 1년도 안 됐어요. 1년. 딱 12개월 만에 17명 중에서 19명이 해임시키든지 스스로 나가게 등 빼밀든지 아니면 그야말로 나갈 수밖에 없게 스스로 나가게 만들어버립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지금은 드디어 이종국 왕국을 만들었습니다. 이종석 왕국. 이제 완성됐습니다. 이건 내가 볼 때는 재건축 리더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따가 받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종석 위원장 K부동산 신탁은 어떤 관계일까? 이게 아까 신재현이라고 이종석 위원장이 만든 단체입니다. 거기서 23년 12월 2일 날 이런 설명회를 하는데요. 신도시 전체를 상대로 설명회를 합니다. 여기에 이런 중요한 행사에 여기 딱 보면 설명자가 삼성물산 내노라는, 그 다음에 CM의 무영, 그 다음에 신탁사는 KB부동산입니다. KB부동산은 이런 정비업이나 이런 데에서는 존재감이 제로입니다. 없습니다. 누가 뭐래도 1, 2, 3위는 한국토지신탁, 한국자산신탁, 그 다음에 하나자산신탁입니다. 1, 2, 3등. 작년에 여기 선도주기에 선정된 이 4군데 중에 하나, LH 방식 빼고 3군데가 1등, 2등, 3등 신탁사가 들어간 데는 정확히 됐습니다. 여러분같이 KB 들어간 데는 떨어졌죠. 아니면 KB나 비싼 다른 데 또 떨어졌어요. 물론 선도지구 지정되는데 결정적으로 신탁사가 역할을 하는 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정보는 배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보 자체도 1, 2, 3위 업체하고 비교가 안 됐다는 거죠. 그거는 보니까 8월 30일 설명에서 자신들이 인정을 해요. 아, KB 신탁의 정보력 부족 때문에 우리가 떨어진 거를 인정을 합니다. 자, 여기에 1, 2, 3위가 안 오고 이 허접한 이거를 부른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때부터 KB 신탁하고 인연이 있었다고 봅니다. 자, 2024년 이때 신탁사 입찰을 할 이유가 없을 때입니다. 이유가. 입찰을 하더라도 아까 같이 조합 방식이냐 신탁 방식, LH 방식을 최소한 설명회 하고 아니면 토론회 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 의견 묻고 했어야 되는데 거의 뭐 그런 거 생략하고 바로 신탁사를 선정하는 입찰에 들어갑니다. 그때 여기 위원들 얘기 보면 한토신 1, 2인 한토신 한자신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비쳤는데 이종석 위원장이 냉대해서 결국은 들어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KB부동산이 또 역시 법적 효력이 아무것도 없는 깜깜이 투표해가지고 KB가 됐죠. 자, 6, 7월 LH 조합 방식 설명회 할 때 주민들한테 알리지도 않고, 그 다음에 신탁 방식 할 때만 주민들한테 알리고 홍보하고, 그 다음에 6월 14일 조합 방식 설명회 이후 한양 재준이가 한양기 조합장에 대해서 심각한 허위사실하고 악질질하실 이때부터 공격을 합니다. 아니 도대체 왜 공격을 하죠? 이게 뭔가 조합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저를 공격합니다. 왜 그럴까요? 신탁 방식으로 가고 싶으니까, 신탁사를 끌고 오고 싶으니까, 특정 신탁사를. 이런 사람이 재건축의 장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도 큰 소리 치고 있죠. 그 다음에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도 아까 저기 설명하셨지만 지금 신탁 방식으로 한다고 그래도 신탁 방식으로 할 건지 아니면 신탁사를 선정하는 것도 내년 한 2월에서 4월 정도에 선정하면 됩니다. 그 전에 다시 한번 충분히 주민들 모아놓고 설명회 하고 세계 방식에 대해서 하면 되는데 도대체 뭐가 급해서 8월 달에 삼성은 제껴놓고 한양만 투표를 하죠. 한양만. 그래서 5개 신탁사 선호도조사를 해서 KB가 2등 됐고 2등을 다시 또 깜깜이 투표해가지고 1, 2등 한토신하고 KB하고 2개를 뽑았죠. 이 뽑은 게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뽑아줬습니까? 그러니까 전체로 치면 4천 한 몇백 명 되는데 4천 몇백 명에 20%가 그 사람 이종석 위원장 말 듣더라도 20%가 투표했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삼성은 아예 빠졌으니까, 묻지도 않았으니까. 한양만 해서 900 몇 명이 투표했고, 800 몇 명이 해서 이 2개를 선정했다. 이게 법적으로 지금 이걸 가지고 선정하겠다는 겁니다. 자, 7월 19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 재건축 시행 방식에서 이게 이종석 위원장의 그 글입니다. 2331명 중 939명이 참석해서 841명이 신탁 방식을 지지했다. 90%. 그러니까 지금 계속 90% 나옵니다. 90% 나오면 한양, 삼성, 한신 전부 다 합쳐서 90%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근데 전부 다 합치면 20%가 참여했고요. 전체 4천 한 몇 명, 5천 명 가까운 데에 841명이 찬성했어요. 이걸 그대로 믿는다 치더라도. 이래 놓고 자,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삼성, 한신 아파트의 협력 과정에서 재건축 시행 방식에 대한 의견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를 조율하고 두 단지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어쩌고저쩌고 노력하겠다고 해요. 이때만 해도 7월 말까지만 해도 이거 하나 가지고 지금 우리는 신탁사를 선정했다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삼성도 안 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엊그제 9월 3일 문자를 보니까 이미 우리는 이거 봐요. 참여 소유주의 90% 이상 신탁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기가 정식 재준이라면 정식. 여기는 비공식 재준이고. 정식 재준이는 신탁 방식을 기반으로 재건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이미 끝났어요, 이제 이 사람은. 신탁 방식으로 끝났다고요.
앞으로 재건축하는데 이 사람이 신탁방식으로 와서 정사위원장 한다. 100% 하겠죠. 아까 이사를 5번이나 하면서 했으니까 이 자리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끌고 가면 이 재건축 어떻게 돼요? 가다가 넘어지죠 이제. 지금은 아직 재건축 시작 안 했으니까 그나마 삼성하고 째지고 그러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운영한다고 그런다면 이 누가 같이 해요? 이미 결정된 신탁 방식과 상충할 수 있어 여기 가지 마세요. 이미 결정했답니다. 이제는 불과 7월 달에는 아직 삼성하고 이 방식에 대해서 조율할 게 있다. 자, 이게 한영기님 강연 내용 오류 정정 요약입니다. 이게 한양재준이의 공식 문서입니다. 한양재준이가 밑에 한양재준이 발신자가 딱 써 있고 이걸 내보냅니다. 완전히 엉터리.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삼성에서는 삼성 한신 재준이는 신탁 방식하고 조합 방식에 대해서 완전히 신탁사가 이렇게 사기쳤다라고 찌라시를 마음대로 만들어서 배분한 거 똑같거든요. 설명했으면 지가 전문가도 아닌데 나머지는 주민들이 판단해야지. 부랴부랴 이런 찌라시를 막 돌립니다. 이제 이거 조합 방식 잘못된 거야. 다 거짓말한 거야. 근데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이거 사기치는 거예요. 주민들한테 다 이거. 뭐 입주 사례가 전무하다고 내가 했더니 입주 사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 사실 30곳 이상 입주 완료. 30곳 이상은요 시행자 방식이 아니고 중간에 들어가서 대행자 방식. 조합이 있고 조합이 자금 차입 안 되고 시골 같은데 강북 같은데 이런데 조합이 도저히 안 되니까 중간에 조합은 있는 상태에 신탁사 끌어들여 대행시키는 거. 대행.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내가 분명히 신탁사 시행 방식이 2016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입주한다는 얘기가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게 첫 번째가 지금 여의도 시범이나 여의도였는데 여의도가 지금 이주한 데도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30군데나 있다. 이거를 왜 부랴부랴 배부할까요? 어떻게든 신탁 방식으로 가고 싶고 어떻게든 KB 신탁을 끌고 오고 싶어서 아니겠어요? 이게 정상적인 사람입니까? 이게 정상적인 단체입니까? 요거만큼 왔어요. 요만큼. 8월 30일 110명 정도 왔다고 그럽니다. 주맘 한양재준이 부인이랍니다. 형변미 씨. 정가 7범에 목동 100억 요구 이게 일요시사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정가 7범? 이재명 대통령이 몇 범이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4범이라고 하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4범인데 어떻게 대통령 됐을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감옥 가서 4범 아니죠. 벌금이거든요. 감옥 간 거 아니에요. 제가 정가 7범이라는 거는 감옥은 안 갔고요. 벌금 50만 원짜리 하나, 벌금 70만 원짜리 하나, 벌금 또 30만 원짜리 하나, 이런 게 7개라는 겁니다. 이런 거는 대한민국의 평검사도 있고, 내가 여러분 교통사고 교통범칙금도 이 벌금을 어디다 겁니다. 이 벌금. 전과. 그렇게 치면 전과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과 철봉하니까 저 새끼 흉악범이네 이거. 깜빵을 7번 갔다니 그거 오해할까봐 지금 설명드리는 겁니다. 이런 글을 어떤 찌라시 기사를 확인 안 된 기사를 퍼나르는 것은 범죄입니다. 제가 반드시 손볼 거고요. 이거 범죄 행위입니다. 여러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연예인들 댓글 퍼나르는 거 전부 다 가서 벌금 맞고 그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 범죄 행위예요. 근데 이거를 무지막지하게 퍼부어요 지금. 무지막지하게. 현경미 이제 본인 이름도 쓰고 임종환. 자, 아까 일요시사는 바로 제가 고소장을 냈고요. 일요기사. 진짜 완전히 찌라시 기사. 거짓말.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소송 8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저는 재건축업계의 공인입니다. 공인을 상대로 이런 말도 안 되는 100억을 요구했다? 손해배상 청구 이게 소장이고요. 아니 이게 소장입니다. 사실이 아닌 걸 제가 설명드립니다. 이 양반들 제가 오늘 분명히 여기는 안 오셨을 거고 이 동영상을 볼 텐데 현경미, 김경희, 이성호, 황승호, 정한수 그 다음에 이거를 그냥
모른 채 눈 감아주고 하는 이 위원장, 이 7명은 3일 내에 해당 글을 삭제하고 저한테 직접 전화해서 사과하지 않으면 4일 뒤에는 고소장 접수하고 똑같이 손해배상 청구 들어갑니다. 근데요, 한 개까지 보십시오. 현경미, 한양재준이 감사 유인희 씨의 부인이에요. 그 다음에 김경희, 한양재준이 강성봉사자랍니다. 이성호, 한양재준이 총무예요. 황승호, 한양재준이 위원이에요. 정한수, 한양재준이 전 부위원장입니다. 이놈의 한양재준이는 그야말로 집단으로 범죄 집단이에요. 범죄 집단. 이거 범죄자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거의 21년부터 4년 동안 이런 범죄 집단한테 여러분의 재산권을 다 맡겨놨어요, 지금. 이 범죄 집단이 이제 거의 내 손아귀에 다 들어왔는데, 어느 날 한영기 와가지고 조합방식하니까 사람들 흔들려. 그러니까 한영기를 지금 공개하고 있고, 당신은 안 되라고 삼성이 떨어져 나가고 새 제주인이 만드니까 죽기 살기로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여기서 파통 떨어지면 5번 내가 이사하고 그간에 이 위원장이라는 자리 만들어서 전체 신재연도 만들고 분재연도 만들고 완전히 사회 요직 행세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끈 다 떨어지고, 내가 볼 때는 이건 다 떨어지면 이제 또 다른 데로 이사하지 않을까. 또 뭐 다른 단지 타셔야 될 거잖아요. 아직 지정 안 된 단지. 여러분들 이런 단지에 지금 4년째 맡겨놓고 있다고. 이런 제주인한테. 자, 이종석 위원장은 선도지구 탈락 동시에 책임지고 스스로 사퇴했어야 됩니다. 아까 선도지구 탈락은 정보력 부족이었고, 여기 8월 30일에 사회자가 한 겁니다. 자기네들. KB 부동산 신탁에 대한 아쉬운 부분이라고 8월 30일 서명에서 인정했고요. 아직도 KB 신탁에 목을 매는 한양재준이를 믿고 삼성이 함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기에 한명로 감사님이 거기에 계속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 사람이 송년회 4년 동안 이미 다 알았는데. 이종석 씨 KB 신탁은 이제는 오늘 이후부터는 발 못 붙이게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자, 이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들 특별지적 악영향이 생깁니다. 두 경우에 갈리고 계속 민원 들어가면 뽑아줄 수가 없어요. 뽑아줄 수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당장이 정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스스로는 정리 못하니까. 지가 적자라고 얘기하니까. 이거 정리 안 되면 단시간에 이거는 여러분 또 탈락하고, 올해까지 탈락하면 여러분들 째질 수밖에 없습니다. 단독으로. 심각해집니다. 심각해져. 여기 해결 방안은 뭐냐? 진짜 해결 방안은 아주 간단합니다. 제일 간단한 건요, 그래도 대한민국의 재건축 신이라는 한영기가 여러분 조합원이 되면 이게 정리됩니다. 여러분 조합원이 되면. 자, 그런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그럼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거는 특별정비구역 위반 제한 주체자, 누가 위반 조언을 할 거냐? 이종석 위원장이 할 거냐? 이 새로운 통합 재준위에서 할 거냐? 그 다음에 주민대표를 누가 할 거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조만간에 동의서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성남시에서 이 동의서를 많이 받는 그룹이 성남시에서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를 여러분들이 이종석 씨한테 왕창 모르죠. 그쪽이 몰표로 간다면 여기는 이제 찌그러져야 되고요. 이종석 씨가 계속 이제 위반 제한을 계속하고 앞으로 뭐 정사위원장까지 계속 갈 거고요. 여기서 압도적으로 한양의 통합 시범 한양 재준이 한명로 그 위원장으로 계신 여기나 삼성의 이혜림 위원장이 있는 이 재준이로 몰표를 주느냐에 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잠깐 설명했듯이 저는 재건축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어떤 조합장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이종석 위원장은 정말로 내가 대충 봐도 이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위원장을 하려고 하는지 이미 저는 압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행사를 주관한 통합시범 한양 재준이하고 삼성 한신 재준이에게 동의서를 완전히 몰아주면
내가 볼 때는 이종석 한양 제주인은 그야말로 저절로 도태가 됩니다. 도태가 되면 또 팔고 나가지 않을까. 뭔가 또 다른 자리를 알아봐야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끝났습니다. 재건축. 이걸 또 비슷하게 뭐 50대 50 아니면 49대 51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요, 둘이 싸움박질하다가 올해도 탈락합니다. 지금 여러분 아까 이혜림 위원장 얘기했지만 지금 선도주가 다행히 거의 한 발짝도 못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번에 선정되면요, 이번에 선정되면 진짜로 앞지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원래는 분쟁이, 내가 지난번 설명할 때 분쟁이 없는 단지라니까요. 딱 두 단지예요. 내가 엊그제 갔던 어디지 양지마을 같은 건 5개 단지예요. 5개만 있는 게 아니고 상가에 주상복합까지 있어요. 엄청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2, 3년 동안 싸움박질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딱 두 단지에 상가밖에 없어요. 주상복합 없습니다. 아주 심플하고, 여러분들이 랜드마크 만들면 아까 1억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지금 재건축 됐다 65층으로. 지금 현재 판교가 거의 1억 갔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1억 2천, 1억 3천 지금 입주했다면 1억 1천, 2천은 가야 돼요. 물론 10년 뒤에 입주하면 1억 5천이 갈지 2억 갈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건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마 이 설명이 끝나고 뭐 늦어도 다음 주부터는 이제 법적 효력이 있는, 아까 얼마집 같은 경우는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인정해주고 시에서 인정해주는. 지금 이종석 씨가 하는 뭐 네이버 폼, 구글 폼, 그거는요, 한 사람이 또 하고 한 사람이 또 하고 10번 해도 10개로 올라가요. 그리고 이종석 위원장 얘는 확인도 안 된다니까요. 어떻게 그런 방식으로 설문하고 그런 방식으로 투표를 하냐고요. 여기서는 얼마집이나 아니면 정말 종이로 본인 서명이 들어가고 본인의 신분증이 들어간 종이로 받을 거예요. 이거 받을 때 이때 한 2주 내로 완전히 몰표주면 모든 게 어떻게 보면 진짜 전화위복이 되고, 모든 게 지금까지 한 4년 동안 헤맸던 거 모든 게 해결되고 깨끗하게 더 아마 잘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한 해결 방법입니다. 자, 신탁사 하면 비리 없다고 그러죠. 비리. 정말 천만의 말씀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아닙니까? 정말 이거 신탁사가 지금 제대로 시작도 안 했는데 신문 한번 찾아보세요. 이런 비리 기사. 검찰 수사, 압수수색, 억대 금품, 수십억 배임 행위. 자, 신탁사 하면 공사가 빨라진다? 이거 볼래요? 신탁사 책임준공단지 219세대밖에 안 되는데 입주를 4번이나 연기했어요. 1년 넘게 입주 못해요. 아, 신탁사가 만능이다? 정말 웃기는 얘기입니다. 자, 5개월 동안 이 신탁사가 책임준공을 한, 이거 아파트도 아니에요. 조그마한 뭐 물류센터 이런 조그마한 건물들 142개 중에서 43개가 준공을 못 지켜요. 이런 신탁사가 어떻게 아파트를 지가 제대로 준공시킨다고, 빨리 한다고요? 진짜 웃기는 얘기. 왜 신탁사가 저하고 맞짱 토론하자면 대한민국에 아무 신탁사가 못 온 줄 아세요? 못 와요. 거짓말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종석 위원장 환장을 해요. 이 신탁사에. 뭘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자, 물류센터 하나, 직거래만 하나 짓는데 5개월죠. 256억 배상해요. 돈을 이렇게 배상하면서도 이걸 못 지킨다고요, 이것들이. 자, 신탁사 있어요, 여기도. 그런데 GS건설 나가버려요. 못하겠다고. 아, 신탁사에는 시공사가 더 안 들어온다고, 더 잘 들어온다고요? 공사비 뗄 염려가 없으니까? 웃기는 얘기죠. 여기 대표적으로 KB 부동산 인탁이네요. 자, 입찰하는데 입찰 지침 하나도 제대로 못 만들어서 서울시한테 입찰 취소, 공문 받고 입찰 취소시켰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해본 적이 없으니까. 요 신탁사는 비리 없다. 여기도 KB 신탁이네. 여기도 한양. 업체 입찰했어요. 입찰하는데 A사는 특화 입찰 제한서 200장만 냈어.
B사는 1000장을 냈어, 1000장. 그러면 입찰 제안서는 200장, 1000장을 그대로 주민들한테 보내야 돼요, 우편으로. 그래서 주민들이 보고 이제 총회에서 투표하죠. 그런데 얘가 뭐라고 요구하냐? 야, 1000장 낸 애한테 너 200장으로 만들어와. 똑같이 200장을 보내게. 이건 무슨 얘기예요? 200장 시공사를 짜고 쳤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대로 다 보내야 돼요. 왜 200장밖에 성의 없이 온 놈한테 맞춰야 돼요? 얘네들이 하면 안 짠다? 이것들은 한국 사람 아닌가요? 결국은 한양이 KB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그래요. KB신탁 PF 대출 대내기 대한민국 랭킹 2위입니다. 지금 5조 신한자산 신탁, 그 다음에 4조. 부채 비율이 지금 100% 넘었겠죠. 어떻게 골라도 이런 애를 고릅니까? 예? 골라도. 자, 신탁사가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제 시작을 하는데, 요 분당 양기마을 오기마을 아까 했죠. 2년 동안 신탁사가 손 놓고 있어. 방법을 모르고, 아니, 불을 질러요, 질러. 신탁사가 어떻게 불을 지르냐? 법도 못 듣고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 거기 5개 단 중에서 힘이 제일 좋은 재준 위원장 말을 듣고서 그 위원장의 입맛에 맞게 일방적으로 이거는 섞어야 됩니다. 이거는 독립정산제 하면 안 됩니다. 요따구로 얘기해요, 요따구로. 이걸 하면 법적 리스크가 많습니다.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하니까 지금 3년 동안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해결 안 돼요, 못 해요. 여의도 수정 신탁사 시행자 지정 동의서 증구 중인데 30일 날 양기마을 끝나고 오후 4시에 수정 가서 제가 설명했는데 그 설명이 끝나고 일주일도 안 돼서 신탁사 끝났어요. 조합 방식으로 끝났습니다. 일주일도 안 돼서. 정말 똘똘한 똑똑한 주민들은 한 방에 끝나버려요, 이렇게. 근데 여기 재준 위원장은 이게 사실은 공공연한 얘기예요. 어느 단지든 그렇다고 얘기해요. 그 신탁 수수료의 10%는 재준 위원장 리베이트로 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여기는 실제로 기사로 났어요. 이런 의혹이 있어요. 어느 단지든 이 정도는 준다. 여의도 시범 신탁 방식이에요. 제1호. 여의도에서 제일 늦어요, 제일. 신탁 방식인데. 제일 먼저 시작해놓고. 그 다음에 여의도 대교가 신탁 방식에서 조합 방식으로 바꿨어. 압도적으로 빨라요. 여기서 1등. 제일 빠른 거. 목동 7단지 비교 설명이 한 방에 여기도 신탁 방식에서 조합 방식으로 넘어갔어요. 자, 아까 얘기한 책임증후 현장들 준공 지연 사태. 자기네들이 보면 빨래다? 택도 아닌 얘기고. 목동 13단지. 목동 13단지. 거기는 서울은 지금도 70% 동별 50%를 받아야 사업 시행자 지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목동 13단지 같은 건 도저히 안 되니까 어느 평형 두 동이 50% 이상을 딱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발짝도 못 가. 지금 사업 시행자 지정 동의를 받고 있는데 한두 동이 50% 이상을 딱 잡아버리니까 하염없이 늦어지고 있어요. 하염없이. 그나마 여러분들은 지금 동별 이런 건 없어요. 전체 50%니까 그냥 아마 가버릴 거예요. 지금 서울 같은 데는 여러분만 노특법에 의해서 50%, 다른 데는 전부 다 70%의 동별 50%, 그 다음에 상가는 33%. 지금 다 잡히고 있어요. 목동 10단지도 지금 그러고 있고. 아까 얘기했지만 분당 선도지구 1, 2, 3위 신탁사들은 다 선도지구에 들어갔습니다. 요 KB 신탁 여러분만 떨어졌죠. 아무도 책임 안 져. 그런데 또 KB 신탁을 데려오려고 그래요. 자, 하나만 보면 안 돼요. 강남 3구 조합원들이 바보들입니까? 용산구의 조합원들이 바보들의 재건 조합원들이 왜 단 한 개도 없을까요? 신탁 방식이 단 한 개도. 몇 군데가 엄청나게 상징성이 있으니까 뚫으려고 했어요. 거의 MOU 다 체결했어요. 몇 군데가.
다 떨어져 나갔어요. 왜? 강남같이 분양 잘 되지. 수익성 좋지. 여러 번 똑같아요. 분양 안 됩니까? 수익성 엄청 좋죠. 이런 데는 왜 신탁을 써야 돼? 왜? 수수료를 1,000억씩, 1,500씩 주고. 자, 신탁사가 뭐 하느냐? 원래 여러분 신탁사 없으면 조합장 있고, 상근 이사 하나 있고, 여직원 하나 있고, 사무장 하나, 4명이 근무합니다. 조합에는 4명이 근무해요. 4명이 근무하는데, 여러분 정도 규모라면 1년에 한 8억 정도 씁니다. 조합 운영비 다 해서. 여러분 10년 간다고 그러면 80억이면 조합 운영비 다 끝납니다. 80억. 그러면 신탁사 역할이 뭘까요? 조합을 그대로 임원, 대의원 다 드러내고 그 자리에 신탁사가 오는 거거든요. 신탁사가. 자, 조합 운영비 다 해서 대의원 회의비 뭐 다 해서 80억이면 끝날 거를 신탁사가 그 자리에 들어와서 일을 합니다. 거기 플러스 하나 더 있어요. 하나. 자금을 대준다. 근데 여러분들은 자금 신탁사가 대줄 일이 없어요. 왜? 바로 이제 조합 설립하면 시공사 선정할 거고, 시공사 선정하면 한 2천억 정도를 무이자로 입찰할 때 담보 보증을 한다. 이제 담보로 냈습니다. 그리고 공사 끝날 때까지 2천억은 무이자로 조합이 가지고 있으면서 사업비 내는 걸 지출합니다. 그러니까 신탁사가 다른 데 같이 서울은 옛날에는 조합하기 전에 사업시행 인가까지 받아야 시공사 선정이 있으니까 그 사이에 사업시행 인가 받을 때까지 몇백억은 들어가거든요. 설계비, 뭐 정비사업, 정비업체, 뭐 이런 감정평가비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그 비용을 사실은 신탁사가 내주고 했죠.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 같은 경우는 신탁사가 돈을 단돈 10억도 낼 이유가 없어요, 지금. 야, 예를 들어 신탁사 지금 들어오면 아까 여기 예상이라고 했죠. 도시계획업체, 지금 도시계획업체 선정하는데 무슨 예상이에요. 시공사 들어오면 주면 돼요. 물론 신탁사가 들어오면 그건 내줄 수 있겠죠. 그건 내줘요, 신탁사가. 꿔주는 거죠, 꿔주는 거. 자, 그렇다면, 자, 자금 차입 안 한다면 오직 조합 집행보고 대의원을 드러내고 그 자리에 앉아서 일하는 게 신탁사 업무인데 80억이면 끝날 거를 이네들한테 1,500억을 준다고. 1,500억. 여러분 나중에 신탁사로 굳이 이종석 위원장이 끝까지 싸워서 이겨가지고 재건축 탈됐어. 그래서 신탁사로 가더라도 그때는 300억 이상은 주지만 바보들입니다. 바보들. 진짜 돈 주고 바보란 소리 듣습니다. 이거 300억도 엄청 많이 주는 거예요. 제가 통합 재건축은요, 저 외에는 논할 수가 없어요. 일반 조합장이 통합 재건축을 직접 제가 2개를 했고요. 아크로 1파크 통합 재건축했습니다. 온베일리 5개 단지 여러분 다 더 복잡한 통합 재건축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통합 재건축을 도와준 게 도와줘서 지금 잘 가고 있는 데가 지금 3군데고 지금 돕고 있는 데가 2군데입니다. 이런 것들 4개. 이렇게 해서 지금 정규기획 지정이 이거 지금은 뭐 5개 재건축 조합하고 단독까지 포함한 6개 이건 도와주고 있는 거. 아크로 리버파크가 이렇게 2동하고 제가 1동부터 19동까지 이걸 통합한 거예요. 이거 올 때 이것도 제가 그 다음에 요거 당연히 원빌리 제가 통합했고 통합을 하도 못하게 방해하니까 제가 아파트를 아예 사가지고 조합원이 돼서 통합했고 그 방해한 놈, 여러분으로 치면 누구죠? 그 방해하는 추진위원장은 제가 직접 조합원이 돼가지고 해임시키면서까지 총합시켰어요, 이거. 해임시키면 돼요. 시켜야죠. 방해하는 놈은. 이렇게 5개 단지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뭐 예를 들어 여기 원래는 이 2동이 있었어요, 2동. 이런 데가 주민센터로 들어오고 옮겨가야 되죠. 그러면 이거 제자리 재건축인데 원래 이게 제자리 재건축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 이런 거 다른 데 가야 돼. 그리고 이게 딱 경계가 돼 있는데 제자리 재건축이면 이렇게 이쪽에 침범했어요. 이렇게 침범. 여기서 2단지로 여기 이만큼 침범했어. 2단지 거는 이렇게 침범했어. 이렇게 침범했어. 여러분 같으면 딱 경계가 돼 있기 때문에 침범할 이유가 없지만 이렇게 융통성을 발휘해서 전혀 설계가 어느 단지에 불리하지 않게 균등하게 이렇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실패 사례 볼까요? 지난번에 그 24일 날, 일요일 날 제가 설명했습니다. 이거 2019년에 한번 설명했어요. 2019년에 설명해서 이게 한 단지입니다. 한 단지. 한 단지인데 이 목화하고 둘이 통합을 했어야 돼요. 이게 서로 조합장 자리 가지고 싸우다가 통합 못했어요. 통합했으면 여기 앞 여의도에서는 단연 1등입니다. 여기가. 이거 아주 사소한 걸로 통합 못했어요. 제가 2019년 갔을 때는 요 한 단지 가지고도 둘로 쪼개지고 있어요. 그래서 설명했는데 독립정산제 안 하면 당신네들은 5년 이내에 조합 설립도 못하고 재건축 중단이다. 반드시 해라라고 했는데 6년이 지난 24일 다시 불러서 다시 갔는데 제가 얘기했던 대로 조합 설립 못하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동의서 안 내주니까. 6년. 내가 그날 설명하면서 너 진짜 지금이라도 둘이 합의하고 독립생산제 안 하면 이제는 6년이 아니고 앞으로 10년 안 될 거고 완전히 소송해서 둘이 짜게 해서 단독으로 10년 뒤에 할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한번 이렇게 감정이 상하면 이렇게 굳어집니다. 재건축 끝나버려요. 이거 한번 알 필요성이. 이게 지금 이 반포, 이게 터미널 여기는 엄청 좋은 위치입니다. 반포 미도 1, 2차. 여기가 이번에 신문에 크게 났던데 궁전, 동궁, 한시설의 3개 단지 비슷합니다.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요. 미도 2차가 이거예요. 미도 1차가 이렇습니다. 완전히 무슨 골프장 같아요. 누가 봐도 이거는 통합해야죠. 통합했는데 여기서 그 조합장 뭐니 진짜 이만한 것 가지고 싸우다가 결국은 각각이에요. 각각. 그런데 분명히 미도 2차가 훨씬 좋습니다. 이치는 미도 1차 이런 데 분양받은 것보다 분명히 좋은데요. 어떻게 지금 되는지 한번 볼까요? 지금 미도 1차는 커요. 단지가 1260인데 1739로 짓고 미도 2차는 적어 435인데 558. 그 옆에 비싼데 한신설에 414인데 550 제대로 단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어. 단독으로. 자, 그런데 이게 금년에 다 거래한 실거래가인데 7층, 11층, 12층 전부 다 노얄층이야. 33평이 1억 1,400, 38억, 27.8평이 25억 1천, 27.1평이 18억 8천. 이거를 전부 다 33.8평으로 환산을 하면 평당가가 이래 되고 38억. 이걸 27평 33.3평으로 한강하면 30억. 이거는 23억입니다. 똑같은 33.3평인데 얘는 38억이고 얘는 한 단지인데 30억이고 얘는 조금 떨어져 조금 안 좋은데 23억이고. 자, 재건축이 여러분들 이번에 깨지는 거하고 둘이 통합되는 거하고는 여러분들이 입주하는 게 10년 늦어지는 건 둘째 치고요. 입주한 이후에 가격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극명하게. 자, 요 두 개가 둘이 통합을 했으면 얘도 38억이 아니고 한 47억까지 지금 현재 이렇게 가야 되는 단지. 그 주변 걸 보면. 자, 이 두 개가 통합했으면 같은 단지고 이치가 더 좋기 때문에 이거는 똑같이 47억 가야 됩니다. 똑같이 가야 되겠죠. 한 단지니까. 얘가 단독이 아니고 통합이고 그 다음에 빨리 재건축이 안 늦어졌다고 정상적으로 갔다고 그런다면 이건 43억은 가야 됩니다. 그런데 43억이 지금 거의 반값 23억. 얘가 47억 가야 되니까 17억 손해. 얘는 통합도 안 했으니까 한 9억 손해. 다 손해, 다 손해. 자, 그래서 아까 그 한신설에 저한테 설명해 해달라고 그래서 통합에 대해 설명해 달라. 그런데 거기도 원래 준비위원장이 한신설의 준비위원장이 통합은 절대 못하라고 막아버렸어요. 막아버리니까 이렇게 비대위가 생겼어요. 비대위가 저한테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그래요. 근데 내가 보니까 그 준비위원장이 나쁜 놈이야. 이게 이 비대위가 당연히 맞아. 통합하는 게 맞아. 가격이고 뭐고. 그래서 이 설명했어요. 8월 12일 날. 8월 12일 날 설명했는데 설명회 전부터 이게 내가 설명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슈가 되죠. 자, 설명회 일주일 만에 이 동궁에 18억짜리가 한 2개월 동안 안 팔리던 24평 18억짜리가 설명회 일주일 만에 그러니까
18억에 사러 매수인이 왔더니 주인이 나와가지고 그 자리에서 24억을 불렀고 그 자리에서 24억에 계약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26억 이상에도 물건이 없습니다. 제가 설명할 때 얘기했거든요. 이거 6개월 안에 전부 다 10억씩 오를 거라고. 통합 기정사실화되고 도덕이 제가 사실 여기서 약속한 게 있거든요. 이 통합에 동력을 주기 위해서 워낙 준비위원장이 방해가 심하니까 9월 15일까지 70% 동의서를 나한테 가져오면 내가 10월 말까지 상가를 사든 아파트 사든 여러분 조합원이 돼서 이 아파트를 반포에 새로운 제2의 온베일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회장에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불과 20일 만에 70% 채워서 어제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 약속 지키라고. 그러니까 이미 여기서는 서울에서는 한영기가 여기 단지로 간다는 거 이미 이제 소문이 나 있어요. 지금은 아예 매물이 없습니다. 아까 그 23억짜리가 아니 18억짜리가 지금은 거의 30억에도 안 팔 거예요. 이게 통합이라는 겁니다. 이게 통합. 통합 재건축의 성공과 실패 결과는 성공한 데는 아크로 릴파크 온베일 같은 이번에 한신서래 같은 이런 어떤 모든 게 달라지고요. 실패하면 10만부 15차 반포 미도 여의도 3부처럼 엉망이 돼버립니다. 가격, 속도, 입주 기간 모든 것들이 엉망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지금 진짜로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장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새로운 통합 시범 한양 제준이하고 그 다음에 MOU를 체결한 삼성, 한신, 제준이를 선택할 것인지 앞에 설명드렸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심판 안 해주면 두 개로 이제 굳어집니다. 그리고 올해 특별정비구역 지정 안 됩니다. 아까 딱 두 가지 이유입니다. 딱 두 가지. 왜 일부 특정 제준위원장들이 이걸 선호하는지 딱 두 가지예요. 아까 한신설에 통합하니까 10억이 오르는데 통합을 가로막던 제준위원장이 왜 그런 줄 아세요? 법대 지금 현재 로스쿨 교수예요. 내년인가 정년인가 그렇대요. 거기 마르가노톡 조합장 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통합하려면 앞서가는 단지가 있어요. 궁정이라는. 거기는 9월 말에 창립총회하고 10월에 조합 설립합니다. 그러면 한신설애가 여기는 108세대밖에 안 돼요. 그리고 동궁이라는 데도 200 몇 세대, 한신설애는 414세대인데 이 조합에 합류해요. 그러니까 모든 과정을 건너뛰어 버려요. 바로 조합으로 바로 들어가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소위 기어 들어간다고 그러죠. 기어 들어가면 어때요? 모든 과정을 건너뛰고 바로 조합으로 가버리는데 엄청 빨라지죠. 가격 10억 이상 폭등하죠. 그럼 기어 들어가야 되죠. 그런데 통합이 조건이 있어요. 여기 108세대가 너 들어오려면 우리가 9월 달에 조합장 뽑는데 이 조합장 인정해야 돼. 그러니까 너네들은 조합장 하면 안 돼.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케이. 야, 그 조합장 필요 없어. 누가 해도 상관없어. 내가 설명해서 그랬거든요. 조합장 사주자. 괜찮다. 독립정사한테 하면. 근데 이 세준 위원장은 이건 아니지. 세계 조합장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아. 돈이 10억이 올라가든 8년이 빨라지든 이거 상관없어. 나하고. 이런 위원장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지금 여러분 중에 그런 위원장이 누구예요? 진짜 저는 다 보여요. 다 보여. 어이가 없어요. 진짜 성질나면 내가 조합원을 와버릴 것 같아요. 응? 자, 조합의 조합장은 법인의 대표입니다. 법인의. 이 법원에 등기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공무원에 의제됩니다. 중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은 형사처벌이 강합니다. 특가법을 적용해요. 4천만 원 받으면 약이 없이 있어요. 그야말로 집행유예 없이 5년간 깜빵입니다. 무섭습니다. 함부로 받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리 거의 없습니다. 이제. 예? 비리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정비사업위원회라는 거는 법적 단체 아니고요. 막말로 신탁사가 만들어도 되고 안 만들어도 돼요.
이게 정비사회원이 없어도 돼요. 그러니까 법적인 권한이나 아니 책임이 하나도 안 따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내가 조합장을 하기는 너무나 버거워. 진짜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 4,200세대, 7,000세대 조합장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은 내가 조합장해가지고 이걸 성공한, 이거 엄두 못 내요, 사실은. 제대로 박힌 사람이라면. 그런데요, 신탁사를 딱 데려다 놓으면 그 밑에 우산 속에 들어가 있어. 아무 법적 책임도 없어. 그런데 신탁사한테 너 내가 뽑아줬으니까, 야, 너 시공사는 너 현대 해줘. 야, 내가 마루 이번에 이태리 좋은 거 있는데 이 업체 좀 써줘. 그 다음에 샤시, 그 유명한 샤시. 야, 너 독일에 이거 좋은 거야, 이거. 이 업체 좀 써줘. 이거 들어주죠. 조합 방식의 조합장은 절대 그짓 못해요, 지금은. 조합 방식의 조합장은 절대 그짓 못합니다. 그런데요, 이 신탁사 밑에 정비사업위원회면 신탁사는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거기가 이사회가 있습니까? 대위원회가 있습니까? 지가 입찰 다 해가지고 최종 결과를 주민, 그것도 시공사하고 설계정사 정도만 총회에 올리지. 그러면 총회에서 찬반만 모르든지 1등, 2등 중에 한 놈만 고르게 되지. 그거를 없지는 못해요. 근데 대의원에서는 이사회 통과해야 되지, 대의원에 통과해야 되지, 총회 통과해야 되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쉬워요. 그 다음에 일부 단지에서는 리베이트 얘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요 두 가지예요. 요 두 가지. 요 두 가지 때문에 죽기 살기로 신탁사를 원합니다. 한양 재준이가 왜 저를 비방할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삼성, 한신, 강성 일부 세력이 한양기를 신봉하면서 끌어들이려고 조합 방식으로 가려고 한다. 한양기를 신봉해. 여기도 있네. 내가 없니까 여기? 맨날 오죠. 일주일에 한 번씩.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 조합원 좀 대세주세요. 내가 상가를 반가게 어떻게 한번 해줄 테니까. 상가 뭐 5억짜리 6억짜리도 있으니까 그거 하나 사가지고 조합원만 엄베일리처럼 조합원만 대줄 수 없냐라고 얘기해요. 하기는. 제가 오면 안 됩니까? 제가 오면 안 됩니까? 제가 오면요, 진짜 어이가 없는데, 제가 오면 그날부터 신문에 난리가 나요. 여기는 분당에서 가장 빨리 된다. 분당에서 단연 1등이다. 딱 두 가지예요. 온벨리 저 조합장 안 했어요. 조합원이었어요. 마지막만 제가 8개월 남기고 조합장 직무대행했지. 제가 있으면 조합장이든 신탁사든 정사위원장이든 절대로 함부로 못해요. 지 마음대로 짜고 용사? 나는 용사 금액을 뻔히 알고 있는데, 입찰 서류 보면 이건 어떤 업체가 써줬다는 걸 다 알아요, 저는. 그런데 내가 조합원으로 오면 무진장실하는 놈이 있어요. 그런 놈이 있습니다. 그 놈이 누군지 아세요? 그 놈 있어요, 저기. 자, 지금 이런 설명회를 지금 이제는 100회가 넘었습니다. 지금은 한 60개 단지 100개가 넘었어요. 100개가. 단 한 번도 내가 돈을 받아본 적이 없고, 내가 단 한 번도 내가 니네 설명해 줄게 먼저 나선데 한 군데도 없습니다. 지네들이 다 찾아와서 몇 번씩 찾아와서 산정하고. 그래서 진짜 저 여기요, 요즘 진짜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여기 코 입에 다 상하고 다 터지고 진짜 정말 열받아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왜 저를 비방합니까? 이거 전화 한번 해보세요. 다 잘 됐어요. 제가 제 손으로 날린 게 조합장만도 7명이고요. 나중에 누가 끝까지 가서 누가 정사위원장 하면 저 부르세요. 내가 날려줄게. 진짜 누워서 식은죽 먹게 해요. 자, 여기 여러분 아무데나 전화해서 보세요. 이 조합들. 한영기가 가지고 뭘 도와줬고 뭐가 잘 됐는지, 한영기가 단돈 그 뒤로 단 한 번이나 찾아왔는지, 단 1원이나 받았는지.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제가 가면 안 되는 게 없어요. 시공사 해지를 2개 시켰고, 조합장 7명 해임시켰고,
정밀 안전진단 안 되는 거 모금 다 해서 다 시켜줬고, 자, 통합재건축 내가 직접 한 것도 있고, 이렇게 도와서 지금 성공적으로 가는 데 있고, 정말로 다양하게 재건축에 관한 거의 모든 사안에 대해서 문제 있는 걸 다 해결했어요. 자, 여기뿐이 아닙니다. 제가 설명하면 첫 번째 질문이, 조합장님, 우리도 단지 하나만 사시죠.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그런데 한영기를 요구하고 한영기 못하게 오는 놈은 뭐죠? 걔는 내쳐야 될 놈이에요. 자, 내가 온빌리 하나만 예를 들게요. 온빌리가 저쪽 아니었습니다, 제가. 여기 주공, 반포, 주공 1, 2, 4주 여러분 잘 아시는. 여기에 2433, 여기는 2100세대입니다. 주공이 적어요. 근데 전부 다 이주나 철거나 이런 세대수하고 연관되는 용역비예요. 이거 한번 보세요. 온빌리. 제가 조합장 아니지만 이 원래 MOD가 더 높아야 되는데 보통 4배, 8배, 8. 여기는 0원인데 5.5. 제가 조합원만 있어도 이런 현상이 생겨요. 박하지 않습니다. 자, 제가 조합원 있어 7년 11개월 만에. 여기 14년 3개월. 지금 작년에 공사 시작했어요. 우리는 재작년에 입주했는데. 얘가 2년 전에, 우리보다 2년 전에 조합 설립했어요. 자, 그런데요. 대한민국의 평당 2억, 34평이 72억짜리를 평당 공사비 597만 원 내가 이거는 직접 공사 협상했어요. 삼성하고. 597만 원이면 이 시절에 다른데 서울에 750만 원 밑으로는 한 개도 없어요. 한 개도. 그런데 왜 저를 욕하죠? 내가 여러분 조합원 될까 봐 왜 저를 아주 바리바리 싸들고 와서 그냥 집중 공격을 하죠? 오면 겁나겠죠. 자기 마음대로 못하니까. 이렇습니다. 내 자랑 아니에요. 에? 입주할 때 꾸준히 절대 떨어질 일 없어요. 부당에서 한 장 빨리 준공하고 최소 공자비로 여러분 분담금 최대가 될 거고요. 입주 후에는 단연 1등이고요. 자, 여러분 삼성에 이번 고비만 넘어가면 아까 전화위보라고 그랬죠. 이게 뭐 미래비전 했는데 사실은 제가 입 아프게 설명 안 해도 여러분 단연 사실은 양지마을의 얘기가 1등 됩니다. 근데 양지마을은 지금 싹수가 노래요. 5개나 되니까 정말 싹수가 노래요. 쉽지가 않아요 거기. 근데 여러분들은 이번 고비만 내면 여러분 다툴 이유 없어요. 워낙 심플해요. 그래서 그건 넘어가고 진짜로 내가 하나 당부하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이번에 반드시 특별공비역 지정돼야 됩니다. 이번에 지정 안 되면 여러분들은 제가 손에 장기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10년 이내에 이제는 안 되고 단독으로 갑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지정되려면 어떻게 됐죠? 아까 동의서를 이쪽으로 물리나 이쪽으로 물리나 1시간 안에 몰아줘야 됩니다. 단지를 초월한 정사위원장을 선출해야 됩니다. 단지를 초월한. 만약에 침탁상식으로 간다고 그런다면 내가 금호니까 금호를 찍어주고 내가 삼성이니까 삼성 리프버를 찍어주고 이거 가장 멍청한 선택입니다. 그 두 사람 중에 진짜로 적임자, 더 똑똑한 사람, 더 잘할 사람을 뽑아줘야 자기 단지가 조합장이 되든 정사위원장이 되든 아무 의미 없습니다. 남의 단지가 조합장이라서 내 단지를 절대로 침범 못합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 찍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서부터는 여러분은 한 단지입니다. 이제는 단지 구분하면 안 돼요. 여러분 어차피 입주하면 등기도 예를 들어서 뭐 DH 어쩌고저쩌고 하든지 뭐 레미안 어쩌고저쩌고 하든지 이게 한 7,000세대가 한 단지예요.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나는 한양, 나는 삼성 정말 한심합니다. 주민들은 철저하게 둘이 뭉치세요. 그래서 철저하게 잘못하는 놈 심판하고요. 잘한 놈 밀어주고요. 철저하게. 이거 단지 가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앞으로 재건축 끝날 때까지 단지 가르면 안 됩니다. 진짜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특히 정사위원회 신탁 방식을 하면
단기별로 최소한 1년에 2번은 여러분들의 분담금이 얼마나 늘어나고 줄어드는지를 보고하라고 하세요. 그것도 정식 우편으로. 이걸 시행 규정에 반드시 넣도록 하세요. 이게 뭐냐면 저는 3개월에 한 번씩 했어요. 이게 1년에 한 번 발생할까 말까 합니다. 예를 들어 분양을 했는데 원래 관리처분 계획 때 분양가를 6천만 원 계산했는데 분양을 성공해서 8천만 원 했어. 그러면 분양 수입이 2천만 원 늘어났으면 여러분이 내가 34평을 공짜로 받기로 돼 있었는데 그럼 환급금이 3천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4천만 원이 늘어나서 계산이 됩니다. 근데 한참 가다 보니까 특화를 하기 위해서 공사비를 2천억을 썼어, 추가로. 그러면 부담금이 한 1천만 원 늘었습니다. 2천만 원 늘었습니다. 계산이 됩니다. 이거를 6개월 단위로 공개하라고 그러세요. 갑자기 입주할 때, 야, 4억 내놔. 5억 내놔. 안 내놓으면 키 안 줘. 그런데 많이 보죠. 황당합니다. 이거 하면 갑자기 절대로 돈 함부로 올릴 수 없어요. 이거 명심해야 되고요. 공정한 입찰과 주민들이 현명한 선택으로 세상의 시공사하고 용역업체를 뽑아야 됩니다. 진짜 조합원들이 매 눈으로 감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진짜로 삼성 같은데 용역사 중에서 단연 1등인 설계사 있어요. 단연 1등인 법무사 있어요.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대부분 신탁사고 조합장, 조합 방식이고 일방적으로 맡겨놓으면 이제 부패합니다. 짜고 해요. 짜고 하면 잘 몰라, 일반인은. 잘 모르겠으면 저한테 메일로 입찰 그 서류를, 입찰 지침서를 저한테 메일로 보내주세요. 2년 뒤에, 5년 뒤에. 제가 보면 압니다. 이건 어떤 회사하고 짰는지. 그러면 내가 그 조합장 날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인터넷 카페하고 단톡방, 아까 저 얼마집 같은데 이걸 활성화시키세요. 그래서 단지별로 하지 말고 이제 서서히 안정이 되면 한양하고 전체 주민 4,200세 전체가 아우르는 그런 그 커뮤니티 방을 만들어서 정말 주민 간에 소통하고요. 그 다음에 위원장이나 이런 그 리더들하고도 소통을 해야 됩니다. 이 소통, 이게 불통이 지금 오늘날 여러분들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고요. 그 다음에 특히 신탁방식일 경우 여름에 주민총회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총회 한 번도 안 열어도 돼요. 근데 절대 안 됩니다. 최소한 한 번 이상 열도록 이것도 아예 그 시행 규정에 넣으세요. 한 번 이상 열되 아까 1년에 2번 보고하도록 한 그 분담금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게 잘못됐으면 최소한 이때라도 한 번 모여야 됩니다. 여러분들 모일 수가 없어요. 신탁사 이 총회라도 안 열어주면 여러분 모일 기회가 없습니다. 소득이 4,200명이면 신탁사를 견제하고 싶으면 견제할 방법이 없고요. 정사위원장이 나쁜 데서 견제할 방법이 없어요. 모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끼리 따로 단톡방을 4,200명 다 들어가서 교류하고 우리끼리 야 이거 문제 있다 모여 하면 한 60% 70%가 한 방에 모이면 절대로 신탁사나 정사위원장들이 장난 못합니다. 중요합니다. 이 단톡방. 그 다음에 주민청회 개최하도록 해서 그 다음에 최소한 금년도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들어갈 건지 지난 1년 동안 뭘 했는지 앞으로 1년은 뭘 할 예정인지 이런 것도 1년에 한 번이라도 듣고 손익 보고 하도록 하면 내가 볼 때는 크게 잘못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동의서 제출 다시 강조합니다. 지금서부터 아마 끝나면 곧 동의서 진구가 될 텐데요. 얼마 집에 반드시 가입하셔서 이거는 법적으로 누구도 절대로 조작 못합니다. 끝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위원장이 누구도 거기에 몇 명이 참여 투표한지는 가르쳐줍니다. 얼마 집에서. 그런데 몇 명이 참여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그 동의서를 이쪽에 낸 사람이 몇 명인지는 절대로 그건 안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도 모릅니다. 이게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집 같은데 지금 한양 제주인에서 했던 네이버 폼이니 구글 폼 이거 전부 다 한 사람이 2번, 3번 할 수 있고 그 사람들 외에는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조작이 가능하지만 그 법적으로 인정도 안 되고요. 여기는 얼마 집은 법적으로 인정받는 데고요. 또 안전하고 그 다음에 얼마 집 가입 안 한 사람들은 이제 그 종이로 이게 서명하고 내도록 하는 그런 거 있을 텐데 그때 정말 여러분 잘 판단해서 둘 중에 한 군데를
몰아주셔야 됩니다. 특히 오늘 설명이 안 나오신 분들, 여러분 주변의 이웃분들한테 오늘 설명의 내용을 충분히 좀 설명해서 정말로 단시간 안에 한쪽으로 동의서 확 쏠려서 제대로, 지금 앞으로 이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당장에 아까 입찰해야 됩니다. 입찰하는데 여러분 동의서가 40% 30% 하면 이 입찰 누가 인정하겠어요? 그럼 못하죠. 입찰 못하면 그 도시계획 업체를 한 18억 20억 주고 못 뽑으면 여러분들 이 제안서 자체를 만들지를 못합니다. 만들지를. 뭐 여기도 한 30% 해주고 저기 이정도기는 한양에도 한 25% 30% 해주면 아무도 일하지 마. 올해 안 해도 돼. 특별정부개혁 올해 시정 안 해도 되라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주변에 그 위아래 분들한테 전달하세요. 가능 한쪽을 몰고 다 투표하도록. 그 다음에 저 진짜 공인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이상한 거 올리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에 저 싫어하는 그 뭐 시공사나 비대위들이 다 퍼다가 대한민국 모든 비대위한테 다 나눕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짜 저에 대해서 허위사실로 단톡방이나 문자나 유인물로 저를 음해하는 거는 곧 이런 것들이 재건축을 망치는 길입니다. 그런 사람들 손 봐야 돼요. 그거 범죄거든요, 범죄. 저한테 바로 좀 이거는 좀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진행하는 과정 중에 이것만 좀 잘 해주시면 저는 반드시 고소하고 손해배상까지 해서 두 번 다시 이런 범죄행위를 못하도록 내가 근절시킬 거고요. 이걸 여러분들이 좀 협조해 주시면 앞으로 10번이나 오라고 하면 10번 와서 내가 설명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까지 설명은 다 마무리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질의응답이 있는 모양입니다. 한신설에 설명해서 9월 15일까지 동의서 만들어 오면 한신설을 사서 직접 조합원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시범 일에서도 그럴 생각이 있으신가요? 이거 누가 질문한 거예요? 참 욕심은 많아. 뒤에서 제 욕이나 하면서. 제가 좋습니다. 상가를 사서 조합원이 되는 거는 10개라도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아파트를 사면 저 투기꾼 이러니까 상가를 사면 제가 조합원이 될 수 있는데 15일 안에 한양하고 공의 삼성 전부 다 합쳐서 50% 이상 일이 동의서가 나오면, 그러니까 여기 땅에서 오늘부터 15일이 아니고 우편이 도착한 새부터 아니면은 얼마 집에서 스타트하는 부터 15일 이내에 여러분이 해준다면,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스타트가 된다면 이제 재건축이 되잖아요. 재건축 안 되면 내가 상가 사가지고 또 남는 것도 있어야지. 그래도 제가 투자를 할 거 아닙니까? 재건축하면 상가 사도 많이 남아요. 투기는 아니어도. 근데 거기 묶이면 안 되잖아요. 10년 동안 재건축 안 되면. 그래서 15일 동안에 그걸 한다면 그거 다 거둔다는 걸 확인하는 순간부터 정확하게 2달 이내에 등기까지 끝내서 반드시 조합원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나머지 내가 질문 답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여러분이 그것만 하면 더 이상 질문할 게 있어요? 질문하실 분. 자, 여기서 끝내죠. 시간도 지금 많이 지났는데.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